안녕하세요. 나태비 25 여성과 아이 28 여성은 자라면서 부모님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보통 쌍둥이로 오해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태비가 상황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우리가 헤어스타일, 옷, 신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 쌍둥이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후 3년 동안의 모든 혼란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당시 남자친구이자 지금은 전 약혼자인 프란시스를 타비와 1년 가까이 사귄 뒤 소개했을 때 우리는 약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약혼 중에 일이 생겨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태비와 내 약혼자 프란시스 덕분에 약혼 전에 나는 태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남자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결혼 후에 나에게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약혼시켰지만 그녀의 계시는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프란시스가 임신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화가 나서 프란시스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그는 그녀를 때린 것을 인정했는데 왜 여전히 약혼했습니까? 그는 그것이 태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공유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의 뺨을 때리고 반지를 제거하고 그에게 던지기 전에 더 이해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은 태비의 편이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었고 그녀를 때렸다는 이유로 나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나는 집에서 나왔고 약혼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달 후부터 거기에 발을 디디지 않았습니다. 태비와 프란시스는 결혼했습니다. 태비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나에게 충분히 해를 끼치지 않은 것처럼 나를 그들의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신부 들러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한 일을 눈 감고 거기로 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보낸 드레스를 버리고 그것이 디데이에 그녀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담에 따르면 속임수에 기초한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혼 후 겨우 2년이 지났습니다. 태비와 프란시스는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을 때 둘째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했습니다. 프란시스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그가 어떻게 그녀를 버렸는지 말해줬어요.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감정적 지원을 좀 해주고 싶었지만 안 돼요. 난 그녀와 프란시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화내는 걸 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녀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녀는 그것이 행복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2년 전에 지금은 진짜. 나는 지금 내 남편인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그는 부유하고 잘생겼습니다. 그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여자가 원하는 최고의 남자입니다. 우리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가까운 가족 중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고 그는 괜찮았지만 결혼식 중에 태비가 장면을 만들려고 왔는데 그녀는 임신한 모습으로 와서 마이크가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대신 그녀와 합니다. 남편의 가족은 말도 안 되는 가족이므로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걷어찼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녀는 계속 비명을 지르고 저를 저주하면서 제가 해피엔딩은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했고 나머지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하더군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을 방치한 내가 얼마나 불효자였는지, 남편이 태비를 내 결혼식에서 쫓아내도록 허락한 것이 얼마나 불효자였는지, 장기적으로는 태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건 또 그들의 손주들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고 나는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태비에게 어떤 감각을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먼 곳에 있는 삼촌과 이모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크와의 신혼여행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지만 우리가 없는 동안 태비는 마이크를 때리고 나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버렸다고 비방하는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그 게시물을 보았을 때 댓글도 매우 짜증났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왔고 마이크는 얼룩덜룩한 것이 너무 많아서 공개적으로 전화를 걸어 그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태비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남편을 바보라고 부르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으니 조언이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그들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 잘못이고 남편도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발 업데이트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마이크가 태비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 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마이크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마이크와 저는 지금까지 제 문제에 대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행복한 삼태비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 태비를 따라잡은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생에는 좋은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 당신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아니고 당신의 부모님은 손주를 안고 있는 아이가 한 가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전 약혼자가 노크했다고 고백했을 때 태비의 편에 섰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그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았고 그들도 그녀에게 냈어야 했지만 대신 그들은 그녀의 나쁜 행동을 받아들였습니다. 태비는 당신의 결혼식 날에 같은 묘기를 취한 것은 그녀가 결코 배우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이런 종류의 관심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일로 인해 그녀는 최악의 여동생처럼 들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나 당신의 가족과 접촉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고 이 사람들은 약간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 이와 반대입니다. 여성이 원했던 것은 2020년에 올 페어 이어를 하다가 탐이 났고 어머니 49가 그렇게 말했고 어머니는 내내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 정말 나쁜 말을 했고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간호 훈련을 해서 2020년 10월에 시작했지만 2021년 10월에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엄청난 불안 발작을 겪었고 그녀에게 간호사 훈련에 대한 느낌과 여전히 오페어가 되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제가 19살이고 더 이상 저를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지원 절차를 다시 시작했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2021년 7월에 처남이 뇌졸중을 앓았고 현재 뇌사 상태여서 조카들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모도 잃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좋은 점은 내가 마침내 가족과 일치해서 올해 3월 1일쯤에 미국으로 이사할 예정이니 나도 그런가? 네. 업데이트를 따르기 위해 남겨두기 위한 구멍. 누군가 이 업데이트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말할 것 같으니 내 비행기가 예약되어 있고 2022년 2월 17일에 살고 있으니 그래 확실히 예전 생활은 뒤로 하고 어머니에 대해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어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할아버지께 그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전화해서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행동한다고 하더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행동으로 나를 잃을 때문에 나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 형제가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그는 오늘 그녀를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난 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안 써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잃어도 행복해. 넌 그 꿈을 쫓을 수 있어야 하는 꿈을 가진 어른이잖아. 내 엄마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당신을 그녀 곁에 두려고 애쓰는 구멍. 당신의 처남에게 일어나는 일은 가슴 아프지만 당신은 계속 살아야 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죄책감에 빠지면 그녀는 더 큰 멍청한 부모가 됩니다.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런 측면에서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이 아닙니다. 당신의 처남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지만 당신은 이사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모가 아니지만 이메일 전화도 있습니다. 화상통화 방문 편지 쓰기. 이것은 미국에 사는 우리 마틸다 이모가 그들에게 때때로 선물을 보내면 그들은 그 합의에 괜찮을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스스로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독수리가 아닌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확실히 짜증나지만 세상이 멈추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해보세요. 슬퍼한다고 해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단지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곁에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2021년 7월에 세상을 떠났고 당신은 3월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넉넉했습니다. 당신 측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것을 사용하여 당신이 조카의 주요 보살핌의 일부가 아닌 그들을 남겨두지 않고 머물도록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기적입니다. 정의되지 않은 기간은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방문했었다면 여전히 그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휴일 시간을 보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마음을 바꿀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직업을 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3. 남편 35세 남성은 차가 없어서 동생의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된 차를 팔았습니다.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모이기 전에 그는 이 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차가 있다는 것 외에 공유 재산이므로 남편이 직장에 통근하고 그가 시도한 장소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차를 여러 번 운전하게 했지만 나는 굳건히 서서 내 차는 결코 그 사람이 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그에게 이해시키도록 경계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의 형이 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운전이 얼마나 나쁜지 때문입니다. 내 동생이 결혼식에 내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나는 다음 날 또 다른 이야기를 초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차가 출입 금지라고 말했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몇 시간은 고사하고 10분도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과 데이트한 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이 시내를 떠나기로 한 날 그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그쳤어요. 차 열쇠를 찾지 못해서 밖에 나갔더니 차도 찾을 수 없어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이 차 열쇠를 가져가서 다른 마을로 중이었는데 열쇠를 잃어버리고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5일 내내 가져가서 그 사람이 그걸 갖고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전화해서 답장을 놓쳤다고 보고하겠다고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감히 그러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즉시 경찰에 전화해서 내 상황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가족 분쟁이라고 생각하고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남편이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에 실종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시내에 돌아와서 지역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내가 촬영을 허락한다고 계속해서 욕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초대받지도 않은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질투심에 차를 가지고 집에 갔는데 조금 더 있어야 했고 저녁에 집에 와서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왈칵 화를 냈다. 형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뻔한 끔찍한 상황에서 그는 나를 강하고 미치광이라고 불렀고 경찰에 신고하여 내 차를 훔쳤다고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그곳에 있기 위해 같은 날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루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엄마와 형제는 일어난 일에 대해 나를 비난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 아닌 몇 가지 댓글에 대해 나를 짓궂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나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도 출퇴근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의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도록 도우셨나요? 당신의 남편은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그의 아내가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결혼식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무슨 결혼이냐? 당신이 경계를 정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어긴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며 당신이 그 난장판을 치워주길 기대하는 경향이 것 같군요. 확고하게 서서 말했잖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관계란 거야?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을 참여시켜야 하는 그런 종류의 관계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 남편도 내가 쐐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야.
그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큰 위험 신호.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판단할 직관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기서 문제는 예고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보다 외국인이야.